주말 오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저희 단독주택 및 다가구 소유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타 아파트 단지 이제 대표 위원장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양동 사동 78-38번지 단독주택 소유주 김동욱이고요. 단독에서 이제 뭐 누구 하나 나서서 이렇게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해서 제가 그냥 아파트 분들하고 이 관련 통합 재건축 관련해서 좀 이제 회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도 듣고, 그리고 이제 단독 분들을 좀 뭉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한마디 드리면, 우리 단독은 아파트 단지와 이제 이익을 다투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거대한 한강변 통합 재건축이라는 배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들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가진 한계인 높은 현황 용적률의 문제를 우리 단독주택의 넓은 대지가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독주택 역시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낸 수천 세대 대단지의 규모와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를 10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퍼즐 조각입니다. 단독주택이 없으면 아파트의 사업성이 막히고, 아파트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공사판에 고립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지분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양사동을 한강변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굳건히 손을 맞잡는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진정한 협력의 전제는 확고한 공정함입니다. 우리의 귀한 대지 지분이 다른 곳의 건축비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받는 독립정산제, 그리고 이를 위해 그리고 인테리어 투자비와 잃어버릴 영업 수익까지 정당하게 인정받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진정한 상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대한민국 최고 재건축 최고 전문가 한영기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단독주택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아파트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오늘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상생과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한 길을 열어주실 한영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형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3월 26일 날 저한테 이런 통합을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이 와서 이 신양교회인가요? 산양교회인지 거기서 거의 한 평일인데도 7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선례기를 개최해서 원래는 6개 단지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임시 준비 단독주택의 준비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누군가 나서는 분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대화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때 전혀 어떤 동의서를 거둘 수가 없었고, 아파트 쪽에서 직접 가가지고 했더니 서로 접촉도 잘 안 되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독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마냥 시간 끌 수 없어서 단독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극동은 내부적으로 지금도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극동도 제외하자. 마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원래는 이 통합을 한 3년 정도 추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지지분이 잘 안 돼서 저를 이제 수석을 해서 설명을 했고, 저도 일단 4개 단지만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한 1000여 세대로 4개 단지만 가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4개 단지가 통합 합의서를 서명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독주택 일부분들은
아 왜 우리는 말도 없이 그냥 빼고 가지라고 서울에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말도 없이가 아니고 서로 대화할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젊은 준비위원장이 일단 본인이 나서주셔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마련했고요. 어찌됐든 지금 극동이나 단독이 같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참여할 수 있는데 일단 설명드리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시고 아 이건 통합이 다르다고 그런다면 즉각 어떤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아마 통합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순서는 단독주택 연립 개발 방안이라는 게 사실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개발 방안,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의 어떤 사례를 왜 통합을 지금 통합이 완전히 대한민국에 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모든 통합을 해서 8,000세대, 9,000세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반포의 원베일리가 성공하면서 통합 재건축에 지금 조언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양, 사동, 6개 단지 통합 재건축 지난번 설명했던 아주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지금 4개 단지든 6개 단지든 통화로 하게 되면 언제 이주하고 언제 입주하는지 일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단독 여러분들은 아까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 스스로 여기 남측의 연립 단독처럼 소규모 재개발은 허가를 받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든 5개든 주변 아파트 단지하고 합쳐서 6개 단지 통합하는 재건축 방안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것저것 나 다 싫어. 지금 살고 있는 단독이 좋아.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 거야.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오늘 설명 들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우리는 정답일 거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 정답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홀로 소규모 재개발할 때 추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정평가를 지금 어느 정도 받는지를 지금 남측이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됐거든요. 남측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유지 쪽에 있는 거고 밑에 쪽에 우성 밑에 쪽에 있는 게 남측이라고 소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는 소규모 재개발 조합 설립했습니다. 거기에서 조합 설립한 책자에 보면 이게 단독주택이나 그 다세대 빌라들이 내가 24평 갈 때 34평 갈 때 돈을 얼마 내고 얼마를 받는지 이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건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겠다. 그냥 나는 다 이것저것 다 싫어. 난 지금 사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 단독은 원래 연세 있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데 연세 있는 분들이 앞으로 200년 사실 건 분명히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여러 가지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단독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신축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하고 국동아파트가 4개 단지하고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변 5개 아파트하고 통합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소규모 재개발 나홀로 여러분 한 90여 세대입니다. 나 혼자 재개발 하게 되면 한 동짜리 이게 나홀로 소규모 재개발. 그 다음에 현 단독 상태, 현 연립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우리는 개발 안 하겠다.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이 세 가지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통합 재건축이 여러분 아마 지금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게 원벨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5개 단지를 제가 통합을 시켜서 2023년에 입주시켰는데 입주가 동시에 34평이 72억의 실거래가 돼서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지금도 대한민국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게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한 동, 이것도 이렇게 한 단지, 이거 한 단지, 이거 한 단지, 이렇게 또 요것도 한 동짜리 한 단지 각각 재건축했다고 그런다면 지금 입주도 못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1등 아파트가 못 됐겠죠.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겁니다. 야, 통합재건축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원래는 뭐 3차가 1140세대, 그 다음에 이건 조합이었고, 경남 상가 포함해서 한 1056세대에 160명 상가, 이 추진이었고, 23세 200세대 한 동짜리 준비. 여기 2003년에 입주한 것도 그때 2015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과를 받았는데, 이게 뭐 19세대, 18세대. 이렇게 해서 2433세대가 2990세대로 이렇게 재건축한 거고. 이 통합을 이렇게 복잡하게 통합을 했는데도 조합사를 2015년 10월에서 2024년 8월 30일 입주했으니까 7년 11개월 만에 입주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 2000세대 넣으면 서울시에서 2주 날짜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2주를 바로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잡지 않았다면 7년 이내에 입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재건축 통합을 했음에도 단독으로 나 혼자 한 단지 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게 이 통합 재건축입니다. 실제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최고가 아파트 34평이 72억, 53평이 정확하게 평당 2억 106억 실거래 된 사례고요. 요즘 68평 한강 보이는 거는 180억 정도의 호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이 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했냐면 두 개, 초과이익 한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적용한 대한민국 유일한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신규로 세웠고, 자,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입주했는데 평당 597만원.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삼성이 했는데 이렇게 싸게 공사를 맞춘 현장인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싸게 했으면서도 평당 2억이 넘는 34평이 72억에 실거래되는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둔 단지입니다. 자, 단독 재건축일 때하고 이렇게 나홀로 한 200세대, 300세대 나홀로 재건축했을 때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100세대가 안 됩니다. 단독은. 근데 불과 200, 300세대인 그 단독 재건축하고 이거를 3개, 4개를 묶어서 1100세대, 1200세대, 1400세대로 묶으면 어떻게 가격이 달라지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주는 이 사례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작년에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통합을 시켜서, 이런 설명회를 하고 통합 합의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하고 2달 만에 18억 3천짜리가 33억에 계약이 되는, 그러니까 14억 이상이 가격이 그냥 그 자리에서 뛰는, 이게 예를 들어 제일 많은 세대가 414세대, 그 다음에 제일 적은 세대가 108세대, 그 다음에 224세대, 요 세 개를 통합하는데, 통합하겠다고 설명회 한번 했더니 2달 뒤에 18억 3천짜리가 33억으로 뜁니다. 이게 통합 재건축의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이게 반포입니다. 설해마을, 풍전, 현대동궁, 한신설해. 이게 414세가 나홀로 하면 550세대, 108세대가 나홀로 하면 303세대, 현대동궁 224세대인데 나홀로 하면 347세대. 아주 애매한 이렇게 단독으로 자기 재건축을 하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거를 묶으니까 약 한 1100에서 1200세대가 됩니다. 통합설명회는 작년 8월 12일 날 했고, 통합합의서 체결은 금년 1월 9일 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비계획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자 8월 달에 제가 설명회 할 때 매도 호가가 18억 8천, 17억 9천이었는데요. 불과 설명회 8월 10일 날 하고 10월 달에 10월 말 이걸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국토부에 지금 떠있는 27평이 18억 8천짜리가 18억 3천인데요. 33억. 그 다음에 17억 9천짜리가 31억에 계약이 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 1위에 선정이 돼서 신문에도 나온 사례입니다. 이게 실거래가 33억, 이건 31억. 이게 신문에 나온 거. 서초구 반포동 1위 한신설에 27평이 80% 올라 18억 3천짜리가 33억. 이게 작년에 통합한 이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옆에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하는 세계단지 통합에서 지금 14억 올랐다는 데고요. 이게 터미널입니다. 고속터미널. 터미널 바로 코앞에 있는 미도 2차하고 미도 1차 사례를 한번 다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좋죠. 바로 성모병원 옆이고 터미널 옆 바로 앞입니다. 뒤에입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위치나 모양으로 보면 규모만 적지 미도 2차가 1차보다는 원래는 가격이 더 세고 더 좋은 단지입니다. 그런데 단지가 좀 적죠. 1차가 크고. 이건 누가 봐도 통합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것도 아마 주민들이 그때 당시 저한테 왔으면 통합 제가 시켜드렸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각각 통합 협상하다가 찢어져서 실패해서 지금 각각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어떻게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도 1차. 미도 1차는 분명히 2차보다는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1260세대가 지금 단독으로 하게 되면 1739세대. 이건 이 세대수로는 상당히 괜찮은, 이 정도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도 2차는 435인데 558세대로 단독으로 합니다. 558세대에서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거는 랜드마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수영장 넣을 수 없고요. 중요한 커뮤니티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구역지당 아니면 속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신서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추진하다가 경기구역지역이 발레가 됐어요. 제일 늦죠. 그 다음에 평수를 33평 기준으로 실거래가입니다. 이게 층수는 7층, 11층, 12층인데 거래 일시는 작년 6월 14일, 5월 16일, 2월 23일인데 실거래가가 1차가 38억, 똑같은 평인데 2차가 30억. 분명히 2차가 1차보다는 더 원래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홀로였을 때니까 23억 5월 달에. 자, 그런데 이거 평당가로는 이렇게 차이 나요. 근데 이걸 금년 3월 2일 날 기준 해보니까 이건 40억, 32억, 23억짜리가 34억을 뜁니다. 자, 이때만 해도 8월달 설명회 때만 해도 이렇게 가격이 됐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다른 것들도 물론 이게 8억이 뛰었고 이것도 8억이 뛰었는데 이거는 15억이 뜁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이 사이에 제가 통합 설명회를 했고 그 영향으로 이거 이제 단독 하다가 통합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뛰는 겁니다. 자, 이 앞에서 보면 여기 통합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좋죠.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가 1차보다는 원래 가격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1등이 미도 1차입니다. 제일 안 좋, 제일 2차보다 안 좋은 데가 40억. 이게 단지 규모, 세대수 규모 때문에 32억.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558세대지만 이거는 1200세대로 통합을 재건축하니까 38억. 오직 얘 통합에서 세대수가 1000몇백 세대 되느냐 아니면 500세대 미만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아파트가 지금 짓기도 전에 아파트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자, 일이 된다고 그런다면 특히 단독주택 여러분들은 90여 세대를 한동 짓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을. 그리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롯데캐슬 있죠. 그러니까 700 몇 세대죠. 그게 지금 24억, 25억, 29가 34평 기준으로. 이거 한동 지으면 아무리 새 아파트 그 아파트 가격 이상 될까요? 못 갑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홀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합쳐서 1400, 1500세대 갈 때하고는 일단 가격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몸살, 감기, 기침이 있어서 말이 좀 잠기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남측이라고 설명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미 소규모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금년에. 그 다음에 여기 몇 세대는지 이것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북측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통합을 예상했습니다. 예정. 그런데 극동은 지금 비대위가 생겨서 우리는 빼줘 해서 뺐고요. 단독은 도대체가 연락할 방법이 없고 동의서를 거둘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빼고 지금 4개 단지를 이렇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실은 이렇게 4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게 낫고요.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만약에 저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는 내년에 이것까지 이 조합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일이 되면 16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완벽하게 한강이 조망이 되고 여러분들 바로 앞에가 청담동이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광진구에서는 저쪽에 그 광장동 한강변이 여러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가격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 학원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쾌적하고. 근데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이 재건축이 된다고 그런다면 광진구에서는 여러분 따를 데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광진구에서는 완전한 1등 대장 아파트가 됩니다. 왜냐? 바로 자양역 코앞이고 그 다음에 한강이 완벽하게 조망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뒤에가 뭐죠? 지금 조합 설립한다고 오다 보니까 프레카도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빨리 동의서를 냈습니다. 거기다 거의 단독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양사동 A구역 친석통합구역이라는 데가 재개발이거든요. 2950세대 49층짜리. 자, 이게 완전히 지금 단독, 오래된 단독이 완전히 49층 새 아파트촌으로 바뀝니다. 우리 입주할 때쯤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큰 길 건너 저기가 65층짜리 만세대가 들어오죠. 성수전략기구. 지금 성수전략기구에는 뭐 포레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아 포르도 있고 트리마제도 있고 지금 그 트리마제는 이런 가격을 상상해도 내가 볼 때는 성수전략기구는 거의 반포급 갑니다. 압구정 못 따라갈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었다고 보면 34평 지어서 거기서 70억 이상 갑니다. 바로 거기에 한 블록 지나서 거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는 깨끗한 2950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한강변에 이거 들어오면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됐다. 통합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 가도 거기가 70억 간다면 여기는 50억에서 60억 가야 됩니다. 앞으로 광진구에서는 따를 데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 2950세대보다는 분명히 가격 더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규모는 한 1600세대나 2900이나 규모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7년 동안 제가 재건축한 건데 7년 동안 레미안 언베일리 입주하기 전까지 1등이었습니다. 최초 평당 1억이 돌파했었고 근데 그게 1612세대입니다. 1612세대면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게 없습니다.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영역하면 단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 남측하고 똑같이 250%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개별로 이렇게 하면 300 몇십 프로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재건축을 했을 때, 단독을 했을 때요. 근데 여기서 통합하면 좋아지는 게 뭐냐? 이게 전체를 갖다가 준지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준지구로. 지금 서울시가 완화한 게 그겁니다. 아니 왜 개별로 하면 이게 397밖에 안 되고 335밖에 하고 343 여기는 250 안 하면 죽어 2종인가 그렇거든요.
여기가 극동 같은 경우도 200 지금 몇 프로? 3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이상 지을 수도 없어요, 극동은. 왜냐하면 이 층고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아서 학교하고 주택지하고. 자, 그런데 이거를 통합하게 되면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 가지고 준주고 500%까지로 전체를 용적률 높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500%라는 얘기는 지금 땅이 예를 들어서 10,000평이 있으면 5만 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내가 제일 많이 짓는 게 우선인데 10,000평이 있으면 39,700평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 세대수가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최고 층수는 약 62층도 가능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최고 용적률은 50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단독했을 때하고 통합했을 때는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달라지지만 용적률이 이렇게 대폭 늘어남으로 해서 분양 세대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담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79가지 15번지일 때 여러분들 3,463제곱미터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가능하고요. 소규모 재건축, 단독은 재건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안 되는 거고요. 소규모 재개발, 뭐 두 개가 거의 똑같습니다. 남측도 소규모 재개발로 지금 조합 설립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남측도.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 설계사인 ANU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한번 받아서 지난번에 설명회 때 설명을 드린 자료입니다. 이렇게 법적 상한이 5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6개를 다 합쳤을 때 세대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평형별로. 그 다음에 단지 배치나 한강 조망을 최대로 많이 했을 때 나름대로 배치하는 배치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49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만 뭐 한 20층 미만, 소가 한강변 첫동은 요거 20층 미만이고 나머지 요 세 개는 49층. 요 뒤에가 최고 높이가 32층 이상은 어렵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극동도 나홀로 하게 되면 여기에 32층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500% 이렇게 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6개 단지를 통합했을 때 나름대로 조감되었고요. 이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정비계획을 지정받기 위해서, 고시받기 위해서 업체 입찰해서 그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최신 조감도입니다. 이게 4개 단지만 통합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단독 빠져 있고요. 여기 극동 빠져 있는 상태로 이 4개 단지만 통합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런 그림이야 얼마나 더 좋게. 아까 이 뒤쪽에는 32층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다. 자, 3월 26일 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때 5월 11일 날까지 준비 구성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단독하고 극동은 빠지고 4개 단지만 협약서 체결하고 프랭카드 걸고 이제 본격적으로 4개 단지만 동의서를 다 진구해서 6월하고 7월 달에 동의서 진구하고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계약 직전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체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 인허가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이달 8월 1일 정도 되면 준비해서 서울시에 들어갈 겁니다. 8월 1일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4개 단지 통합이 사실상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월부터 정규개혁 지정고시는 한 10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하고요. 지정고시가 이게 되고 나면 이게 일단은 금년 8월 1일 날 신청하고 나면 추진위원회는 먼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저기 정규개혁 지정고시가 나야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규개혁 지정고시를 위한 그 신청만 해놓고 나면 언제든 추진이 승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거고요. 구청으로부터. 그 다음에 자 내년 5월까지 정규개혁 고시가 나면 이제는 6, 7, 8에서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최소한 4개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은 통합 시행부터 시작해서 뭐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8년 내후년 11월 달에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29년 6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뒤면 이주가 가능합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거하고 공사가 약 4년 정도, 48개월 정도 생각했는데 입주는 34년 7월이면 정확하게 지금서부터 8년 뒤에 입주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평균이 조합 설립하고 12년, 조합 설립하고 12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조합 설립하기 전부터 저는 예를 들어서 8년이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 8년 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지역은 천지가 개벽해 있을 겁니다. 이 8년 뒤쯤 되면 우리가 아마 성수동보다 더 빨리 아마 입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비슷하게 입주하든지. 지금 여기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금년 아무리 늦어도 한 9, 10월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이 신통 A구요. 2,950세대. 거기보다 더 빨리 될 수 있고 비슷하게 입주가 같이 될 수 있고요. 이때 되면 8년 뒤면 이 자양동 여러분 이 일대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돼 있을 겁니다. 그리 되면 당연히 저는 34평 기준으로 50억에서 60억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5월 11일 날 4개 단지만 우선 이렇게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이 뭐냐? 핵심은 분양 조건입니다. 분양 조건. 분양 조건에 우성만 제자리 재건축을 인정한다. 분양을 제 현재 위치에. 우성이 압도적으로 한강변에 있었는데 이걸 뒤섞어서 분양하다 그러면 우성이 할 리가 없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성은 지금 355세대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에서 한 450세대는 짓거든요. 그러니까 나홀로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데가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성은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성은 인정하고 나머지 3개 단지는 현대는 현대제에다 분양하고 이게 이제 좀 곤란합니다. 그냥 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가 뒤에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섞어도 뒤에도 한강 조망이 60에서 70%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대, 성원, 그 다음에 단독, 극동이 60% 어림도 없죠. 지금 한강 조망되는 세대가. 내가 볼 때는 한 20-30%?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한강 조망을 극대화시키는 이 설계를 하면 뒷동에 있는 분들도 60 내 70%를 한강 조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성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분양한다. 두 번째 뭐냐? 이게 워낙 조건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500%까지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기부천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단지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별로 수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원래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건축은 제가 아크로도 통합재건축입니다. 제가 했던 게 직접 했던 게 원베리 통합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제자리 재건축 그 다음에 독립정산제입니다. 제가 도왔던 데 개포, 경우현, 4개 단지 통합, 그 다음에 대치동, 쌍용 2차, 우성 1차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이게 저 잠원동 뭐 10만포 25차 19차 이런 많은 단지들을 내가 직접 도와서 지금 성공하고 있지만 전부 다 제자리 독립정산제입니다. 근데 여기는 500%까지 가진 과정 중에 단지별로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서울시에서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기부처랑 얼마 하고 임대 얼마 넣고 그 다음 500%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단지별로 수익이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정산이다. 통합정산이다 하니까 특히 극동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제일 낮은데 예를 들어서 왜 나보다 용적률이 40% 높은 애들하고 똑같이 정산하면 내가 손해지 않느냐. 물론 손해일 수 있어요. 특히 극동 같은 경우. 그런데요. 극동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가 지금까지 통합을 한 7, 8개 성공시키고 있는데 다 독립정산제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이 안 될 정도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라서요. 그런데 극동은 나홀로 해도 300% 이상 못 가요. 그런데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가 끼니까 또 500%가 가능합니다. 현대 아파트가 안 끼면 500%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해가지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기간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기간 도로가 뭐냐? 여러분 2차선에 있는 이 현대나 이쪽 말고 성원 이 뒤에 있는 2차선 말고 여기 고가 밑에 있는 대로 있죠. 왕복 뭐 8차선 정도 되나요? 그런 대로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는 건 오직 현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하는데 현대가 없었으면 500% 못 가요. 사실 그러면 현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통합을 하니까 극동도 300이 500%가 되는 거고요. 또 극동 나홀로 하게 되면 층수가 32층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홀로 해도 500% 못 가요. 아니 서울에서 300%도 다 못 가요. 500%는 그냥 300%도 다 못 가고. 그런데 통합을 하기 때문에 500%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정산에서 전혀 단지별로 손해볼 게 없다 라고 하는데 저기는 극동은 지금도 그거 가지고 우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독을 할 수밖에요.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 아까 여기는 이제 통합정산이고 여러분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단독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단독하고 상가가 지금 4개인가 단지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상가는 내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정산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단독이나 상가는 전체를 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통합한다고 그런다면 합의서를 썼을 때 이게 통합정산이냐 이 단독주택은 독립정산이냐 이런 걸 구분한 그 내용만 가지고 이 합의서 이 기본 합의서에서 그런 정도만 보완하면 이 합의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합의서는 뭐냐? 조합장은 어떻게 뽑을 거냐? 어느 단지가 아니고 그냥 전체 선거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조합장 되는 거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세대수 비율로 대의원수 분배하고 예를 들어서 6개다 그러면 세대수가 좀 많든 우석이 제일 많은데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단지별로 2, 3명씩 하자 뭐 이런 겁니다. 뭐 상가도 1명 하고 단독도 1명 하고 우성도 1명 하고 한강현대도 1명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통합합의서 전체예요. 온벨이 그 복잡한 것도 이거 딱 하나 이게 법이에요. 법. 다른 거 통합하려면 책자 한 권으로 뭔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이 단독 92-1번지 여기 총회 책자를 제가 입수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총회가 26년 2월 28일 날 창립총회 열어서 6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최근 자료입니다.
세금, 금년도짜리. 이렇게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층, 23층, 23층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하면요, 층수 달라집니다. 이게 한강변의 첫 동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20층 밑인데 그나마 어쩔 수 없으니까 23층까지는 받아낸 것 같아요. 나 홀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재건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단독이거든요. 이만큼. 통합을 하게 되면 한 두 동은 한 20층 하고요. 여기는 49층짜리가 섭니다. 49층짜리가. 그러니까 이 남측도 아파트하고 통합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분담금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내가 단독주택의 가격이 얼마냐. 이 감정평가서 두 개가 감정평가에서 평균 가격을 냅니다. 감정평가서가. 내 정전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단독이 50세대다, 빌라가 뭐 30세대다 그러면 전체 정전평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여기 전부 다 이 재건축 완료하는데 공사비가 총 얼마 들고 설계비나 이런 기타 사비가 얼마 드냐. 이 지출이 총 지출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분양수입이 얼마냐. 분양수입하면 조합원 분양수입, 임대주택 분양수입, 일반 분양수입 세 개를 합친 분양수입이 총 얼마냐. 이거를 가지고 비례율 결정합니다. 비례율 결정해서 비례율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91%가 될 수 있고 100%가 될 수 있고 110이 될 수 있고 100을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100 밑으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전금액 곱하기 비례율을 곱하면 내 권리 가액이 됩니다. 최종 내 권리 가격. 그럼 내가 이 감정평가 했더니 내 단독주택이 15억의 감정평가 됐어. 근데 비례율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0%야. 그러면 15 곱하기 1.1 하면 16억 5천인가요? 16억 5천이 내 최종 권리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얼마? 뭐 5천만 원. 그래서 34평이 15억이다. 그러면 내 권리가액이 16억 5천이니까 34평을 분양받는데 15억을 내야 되니까 34평을 분양받는데 1억 5천 내가 돈을 받고 34평을 분양받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139세대입니다. 남측이 여러분보다 훨씬 큽니다. 땅 면적이. 이게 139인데 그 면적 그대로 비례를 계산해 보니까 94세대가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139거든요. 이렇게 이게 분양은 이렇게 111세대고 임대가 28세대 그래 139예요. 여기가 아까 신축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는 22층이니까 1,000만 원 충분히 이해가 돼요. 1,00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 다 합치면 이게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 이렇게 계산하면 5,899.69평 곱하기 1,000만 원 하니까 589억 9,687만 원. 그 다음 기타 사업비가 242억. 그래서 총 지출이 830 매도.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이 기타 사업비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42억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전 토지 및 건축물 추정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정 가격이 정전 자산 평가 금액. 이게 집합 건물, 여러분이 얘기한 다세대 빌라 평균으로 보니까 5억 3천 정도로 감정이 된 겁니다. 5억 3천. 내가 볼 때는 거의 이게 적정해요. 지금 여러분들 단독 중에서 빌라 오셨죠? 이게 정상적으로 통합재건축 이런 거 안 한다면 내가 볼 때는 5억 3천이 감정을 하게 되면 거의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근생. 상가주택이나 그냥 순수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평균이 세대당 한 12억 6천 정도.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게 한 30평, 33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지 면적. 그래서 전체를 합쳐보니까 661억이 정전 총평가 금액이다.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분양 수익을 계산하는데 평당 평균 분양가가 일반 분양은 이렇게 5천만 원, 조합원 분양은 3,750만 원, 임대는 3,1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양 세대 수익이 쭉 곱해보니까 전체 분양 수입은 1,499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아까 사업비 총 832억, 그 다음에 총 수입 1,499억, 총 지출 여기 832억, 그 다음에 정전금액 661억. 자, 그러면 비례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전체 분양 수입에서 내가 지출하는 총 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내 정전평가 금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한 다음에 이게 100이 나오면 지금 수준의 그 수익성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정전 금액으로 나누면 나눠서 100으로 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이 남측 같은 경우가 100.77%다. 거의 지금 상황과 똑같다. 100.77%. 이렇게 일단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0.77%에 아까 단독 연립 같은 경우는 5억이라고 그랬는데 5억에 100.77%를 구하면 5억 300이 연립의 평균 권리 가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5억 3천이네. 5억 3천 곱하기 100%면 5억 3,400이 연립. 그 다음에 단독은 아까 12억 6,200인데 100.77%를 곱하니까 12억 7,100만 원.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가 아까 3,750인가 그렇죠. 분양가 59평은 8억 6,800, 84평은 12억 1,700.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59평을 받게 되면 돈을 4억 300을 받는다는 거고요. 돈을 4억 300 받습니다. 그런데 34평을 받게 되면 돈을 5,400만 원 받는다. 평균으로. 여러분, 단독주택이 소규모 재건축으로 나홀로 재개발하게 되면 지금 남쪽 기준을 그대로 놓고 보면 내가 30평을 땅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신축 34평을 받고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24평을 받겠죠. 8억 6천이니까 8억 6천 분양가에서 이걸 빼면 3억 3,300을 돈을 내야 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다세대는. 그런데 이게 34평을 받게 되면 6억 8,200을 돈을 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나홀로 재건축하면 여기서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분양가나 아마 공사비나 이런 거 쭉 이 계산식을 보니까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세에서. 여러분도 거의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옆에 지금 2950세대 A구역 신통기획이라는 내일 모레 7월 25일 날 조합설립 창립총회 하는 거기도 자료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평가 금액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북측 소규모 재개발 예상 세대 수는 아까 남측 전체 토지 면적하고 여러분 북측의 토지 면적의 비율을 가지고 남측의 지금 현재 세대 수를 그대로 비율대로 곱해버리면 거의 맞습니다. 똑같은 용적률 적용 안 돼. 250%. 똑같은 기부채납률을 적용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북측은 이렇게 1047.5평이고 남측은 1555평. 그래서 나누면 북측이 67.55%입니다. 남측에 비해서. 그러면 73세대 곱하기 0.675 하면 49세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94세대가 나오더라. 94세대면
한 동 정도가 됩니다. 한 30층 정도? 예, 한 동 정도. 자, 통합했을 때 대충 어떤 결과가 되는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홀로 소규모 재개발했을 때 북측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했고요. 바로 여러분 코앞에 있으니까 이해가 와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가 뭐죠? 나 이것저것 다 싫어. 그냥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단독에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내가 썼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저같은 재건축 전문가나 그냥 그야말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건축 안 하고 단독으로 영원히 간다고 그런다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택은 더 점점 노후화되고 점점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그러면 당장에 지금 전월세 주는 것 전월세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 이 단독주택 가격은 신축 아파트는 세월이 갈수록 지금 돈이 올라가지만 단독이나 연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치는 여러분의 지금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지금 빌라나 이런들이 호가가 나온다면 지금은 호가가 상당히 높아 있어요. 예를 들어 33평 기준으로 20억 넘게 지금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지금 통합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어요. 가격에는. 통합 재건축을 안 한다면 20몇 억에 33평 대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단독을 살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나 월세도 하락하고요. 네, 주거 환경은 더 점점 열악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한 30년 이상, 기본이 한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대수가 거의 뭐 40세대가 넘죠. 그러니까 가구 세로 보면 4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0내지 20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냥 각자 단독주택을 헐어버리고 단독주택을 새로 짓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영원히 20년, 30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 되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이 상당한 자금 투입한 대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단독으로만 지어서는. 그러니까 통합이나 이렇게 재건축에 상당히 보이는 재건축 1400, 1500세대의 재건축에 합류해서 아파트 가격이 60억, 50억, 60억 가는 이거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반 가격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말로 이 다리 하나 사이로 성수 전략구역 이게 65층에 1만 세대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여기는 최소한 방폭급 이상이 나옵니다. 압구정은 뭐 따라가지 못할지. 여기는 34평에서 70억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지금 여기가 여 일대뿐이 아니고 여러분은 자양 1동, 2동, 3동, 4동 거의 전체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거의 전체가. 어느 지역이든 재개발하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죠. 서로 하려고 해요. 왜 서로 하려고 할까요? 구역 지정만 되면 아파트 연립이 5억짜리가 바로 15억, 단독이 한 13억 4억짜리가 바로 25억. 그러니까 구역 지정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단독이.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재개발. 모든 지역.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거리 자체가 왜 사양동이나 광진구의 사양동이 저 거리 멀리 있는 잠시를 바라보고 있는 광장동보다 훨씬 보다 취급을 받았느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가 없어요. 그 유명한 아파트 전부 다 단독이에요. 단독인데 30년 40년 거리가 아주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변 환경이 인프라도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가격이 형편없는데 이게 들어서면 요 뒤에가 완전한 49층짜리 진짜 그림 같은 2950세대 뒤에 아파트가 달려있고 여러분하고 같이 진짜 그림 같은 한강 조망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자 이게 72억 간다. 그리고 이게 들어서고 여기 앞에 한강이 안배가게 보인다. 그런다면 이 아파트는 최소한 지금 입주했다. 지금 입주했으니까 70억, 34평이고 이거는 저는 아무리 못 가도 50억에서 60억 가야 된다. 지금까지 자양동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자, 최근 추세는 대한민국의 연립이나 단독이나 이거 재개발 열풍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진짜 한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거의 서울시 웬만한 데는 단독 연립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난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신통기획처럼 2,950세대 이렇게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경우 있고요. 저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모아주택은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 조금만 해도 빨리빨리 하겠다. 이 자양동 일대가 거의 모아주택입니다. 거의. 그런데 아까 남측이나 우리 북측처럼 모아주택도 도저히 할 만한 규모가 안 돼. 이럴 때는 소규모 재개발. 이 세 가지로 지금 이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그렇습니다. 단독이나 연립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건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성수 전략 정비구역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빌라는 지금 30억짜리도 없습니다. 대지분 5평짜리 6평짜리 지금 30억 주고도 못 삽니다. 여기 단독 40억 주고 못 삽니다. 자, 그럼 자양사동 A구역 신통 바로 여러분 코앞에 있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최근 이거 하기 전에 또 잘 조사해 보니까 대지 33평이 제일 싼 게 26억 5천입니다. 이게 평당 한 8천원 9천만원 지금 되는 거고요. 이게 34평 분양받을 때 이게 상가주택이나 유치나 이런 것 따라서 감정평가하는 게 달라지는데 거의 공짜로 받든지 33평 기준으로 하면 아니면 한 5, 6억 환급금을 받습니다. 단독주택을. 지금 여기 신통 A구역 같은 경우 A구역 신통 바로 거기 옆은 단지 뒤에 있는 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거고요. 빌라는 대지 4평이 여기 A구역 신통기획은 지금 16억입니다. 16억. 보통 한 3억 5천에서 평당 대지 지분으로 4억 갑니다. 4억. 지금 여러분들이 북측에 있는 바로 길거리 길 하나 건너면 똑같은 여러분의 이 대지 5평짜리가 대지 4평짜리가 지금 16억인데 여러분 지금 빌라 팔려고 그러면 지금 얼마에 팔릴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6억 이상 안 갚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 재건축의 기대를 가지고 7억, 8억, 9억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바로 2차선 길 건네 여기에 16억인데 왜 우리는 6억, 7억밖에 안 갈까요? 이게 단독으로 유지하는 그것밖에 영원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처럼 우리 4개 단지 통합 합의해가지고 프랜카드 걸고 여러분도 단독도 통합했어, 국동도 통합해서 6개 단지 프랜카드 걸고 열당했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단독은 20억 이상으로 바로 갈 거고요. 연립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우선은 10한 3, 4억으로 바로 뛸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조합 설립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여기 A구역하고 같이 가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1년 이내.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쪽에는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냥 단독 재개발, 여러분 혼자 하는 거.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 이 주변 5개 단지를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현 상태 그냥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하든지 각자 알아서 뭐 단독 재건축 또는 다세대로 또 신축을 하든지 했을 때는 이거 250%예요. 최고 30점. 통합을 하게 되면 배로 짓습니다. 배로. 용적률 배로 진다는 게 뭐예요? 분양 세대수가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환급금이나 부담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줄어들죠. 부담금은 줄고 환급금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 남측처럼 단독으로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통합해야죠. 단독으로 94세대 내가 볼 때는 많이 가면 지금 입주해서 25억 갑니다. 많이 가면. 그런데 아까 1400, 1500세대를 지금 입주해서 50억에서 60억 갑니다. 34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걸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이제 가격 측면이나 가치 측면에서는 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이게 되는 거고, 이걸 나홀로 한동하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건설사가 와서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삼성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현대 DH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왜? 완벽하게 한강 조망되는 대규모 단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파트 가격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공사비 한 동짜리가 공사비 비쌀까요? 이건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1400세대가 공사비 비쌀까요? 이게 훨씬 비쌉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이거 훨씬 높죠. 용적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부담금이 예를 들어 여기서 33평을 내가 단독 대지를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아까 34평을 내가 공짜로 받았다. 아니면 5억을 돈을 받는다. 5억을 돈을 받는다면 나홀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공짜는 매석 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 5억 받을 때는 거기는 그냥 공짜로 받는 정도. 몇 억 차이 납니다. 몇 억. 한강 조망 단독을 하면 내가 볼 때는 20%도 안 나옵니다. 앞에 다 아니니까. 20%? 10%? 한강 조망 아예 잊어먹어야 돼요. 이거는 통합하게 되면 뒤에도 우성을 뺀 나머지 뒤에도 100% 아까 그 설계서에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60 내지 70% 뒷동에도 한강 조망이 되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치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데 이게 소규모 나홀로 재개발이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좋은 통합도 포기했는데 엄청나게 반가격도 안 되는 수익성이 형편없는 나홀로 이렇게 재개발 그 소규모 재개발에 여러분 동의할까요? 내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2주도 못 한다고 그러지만 영원히 재개발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조건도 지금 통합을 거부했는데 이걸 누가 소규모 재개발 되겠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통합하게 되면 3년 내에 2주가 됩니다. 8년 내에 입주 가능합니다.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는 어마무시하게 달라진 진짜 신세계가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 상태를 유지하면 단독 20억 이상 갈까요? 내가 볼 때는 빌라 6, 7억 이상 갈까요? 갈수록 더 열악해지고 갈수록 가격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3월 26일 날 제가 설명회 하고 최근에 통합 합의하고 그래까지 걸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아까 한신서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합의도 하기 전에 2달 만에 10몇 억 됐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그래도 자양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우성, 현대 이런 데는요 이미 지금 호가는 최소 5억에서 8억 이미 뛰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게 통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독하고 극동도 4개 단지하고 그냥 통합을 하고 싶어. 어떤 절차로 어떤 일정으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통합은 가능한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8월 1일 되면 4개 단지는 이제 업체 선정해서 정규구역 지정 접수를 합니다. 스타트합니다. 그럼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들 더 이상 그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4개 단지가. 극동이나 단독을 더 이상은 오늘 설명의 이후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 12, 13일 남았는데 7월 32일까지 극동 아파트는 전체 70%, 동별 50%. 이 단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준비위원장 임시로 1명 계시지만 최소한 한 10명 준비위원 봉사자만 나와서 준비위원회 구성하고요.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준비위원회 구성했다 하면 됩니다. 이건 법적인 단체가 아니니까. 하고 전체 최소한 75%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불과 7월 30일까지 내야 그나마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거 넘어서면 그것마저 이제 끝납니다. 진짜로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냈다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이제 극동위원장 그 다음에 단독위원장 아까 4개 단지 공동위원장들 모여서 아까 그 협약서 같은 거기에다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7월 30일까지. 그리고 한 8월 10일 정도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 방식으로 일단은 이 정비계획 지정을 진행하는데 한 10일 정도는 8월 1일 날 제출할 걸 10일 정도는 미뤄져서 10일 정도까지 10일간 전체 30% 이상만 이거 받으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미 4개 단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30% 받는데 지금 50% 60% 받고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한 10일의 시간을 더 줘서 이거는 30%만 받으면 돼요. 자, 이것까지 되면 통합은 거의 극동하고 단독도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8월 10일경에 이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구청이 하고요. 구청에서 한 10월 말경까지 오케이 너네 신속통합기획으로 해라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쯤엔 정비계획 위반 및 제한에 관한 동의서를 한 2, 3개월 뒤에 우리가 다시 전체 50%를 걷어서 정식으로 위반 제한을 구청에 하면 이제는 재건축의 모든 일정이 정식으로 스타트가 된 겁니다. 이게 전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내에 이주하고 6개를 통합하더라도 8년 내 입주가 가능한 일정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지만 불과 12, 3일, 오늘부터 12, 3일 만에 단독 같은 경우는 전체 75, 토지 면적의 65%면 최소한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전체 동의서는 한 60여 %는 다 단독도 낸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빌라 쪽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제 빌라도 한계가 왔죠. 나머지는 그야말로 단독주택이 내줘야 토지 면적으로도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75% 지금 부족한 한 15%를 단독이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설명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준비위원장과 같이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면 잠깐 남으셔서 정말 여기서 특히 젊은 사람들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준비위원으로 구성해서 여러분 스스로 뛰어서 이걸 한다고 그런다면 통합이 합류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처럼 난 모르겠어 누군가 해주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같이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류하고 안 하고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어마무시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른 동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셔서 혹시 지금 단독이나 뭐 다세대나 빌라에서 오신 분 한번 거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내가 오늘 설명해서 잠깐 듣고 계세요. 이번에 통합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아니야, 우리는 이번에 안 낄 거야. 동의서 안 내고 좀 더 고민할 거야. 그리고 7월 30일까지 이거 우리 안 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그냥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의서를 내고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통합을 원치 않은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 겁니까? 돌아서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8% 내렸어요. 네? 저희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도 여기 와서 듣는 거지 이거를 갖다 여기서 결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내가 의성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의사를 의사를 타지는 들었으면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시면 되고 저희가 궁금한 거 질의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뭘 통합을 한다 뭐 한다 여기서 자꾸 하시면은 저는 안 하죠. 안 하시면 못 하고. 네, 안 하겠어요. 그럼 되죠. 자, 그런데 자꾸 딴 얘기가 나와요. 저 자식들이 그 감동을 무시하고 지네들끼리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네들끼리 마음대로 지네만 하고 가버렸다고. 그거는 그쪽 마음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 지금 궁금해서 왔던 거 저기 하는 거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단독을 너무 무시해버려요. 지금 이 아니, 진짜 저런 말씀이 나오신다고요. 단독 무시하는 게 진짜 이 아파트 위원장들이 단독을 얼마나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사정한지 아세요? 얘기할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는 빨리 가진 사람이 노인대책 한 거예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상식이죠. 그냥 상식입니다. 이거를 통합이 나홀로 소규모 재개발 단독으로 재개발하느니 그냥 난 이대로 그냥 내 단독 깔고 앉아서 나 죽을 때까지 살 때 이건 마음이 맞아요. 네, 그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이미 여기에 있는 이 세대들한테 통보가 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며칠 안 남겨놓고 이거 한다 그러고서 여기에서 무조건 찬성해라 마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지금 아니요. 봐봐요. 저는 제3자입니다. 네, 그러고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기 쉬는 날 연락이 안 진짜 됐다, 제가 뭐 감기 하다는데 몸살 걸려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여기 그냥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저도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나온 거고요. 저도 저는 마찬가지고요. 저는 내기단지하고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저는 이쪽 전문가로서 진짜 안타깝고 이건 정말로 전문가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예. 몰라서 동참 못하는 건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라는 생각에 제가 여러분 도우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받고 궁금해서 왔어요. 네? 네. 아니 이쪽은- 질의응답 받고 나가죠. 뭐 질문을 들어보시고 아니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이거 지금 제가 아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전제는 저는 만약에 내가 여기 아파트나 단독에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6개 같이 가야 된다. 제가 조합원이라면 이렇게 진행하다가 내년 7월 되면 이게 남측도 거의 진행 안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 발표하시는 분은 많이 해보셔서 아시니까 이제 네. 많이 아니까 그러신데 네. 여기 모르는 사람은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는 아니, 잠깐만요. 전문가시니까 잘 음. 아시잖아요. 자, 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근 단지에
왜 남측은 그냥 자기네끼리 소규모로 재개발 조합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까요? 여기 2,950대 있는 거기는 어떻게 그 많은 세대수가 다 동의서를 불과 몇 달 만에 75%를 해서 조합 설립 총회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렇게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단독에 있는 분들은 약간 그런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해야지 되는 거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왜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관리비도 더 같이 내고 서로 협의도 많이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가 훨씬 이 재건축이나 이게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좀 어둡잖아요. 같이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정보도 너무 이제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막 떠도는 좀 이상한 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시니까 정보가 없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제 잘 된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막상 이제 모르니까 두려워서 왜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이제 전문가분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단독에 계신 분은 사실 요 정도의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치우면 돼요. 다른 걸 다 그러니까, 치우고요. 왜 제한동 여러분 이 일대만 1, 2, 3, 4동이 어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재개발에 미쳐 있을까요 지금? 왜냐면 옆에 단지 하는 걸 봤으니까 동네가 그러면 바뀌어서 여러분은 왜? 봤으니까. 여러분은 왜 가만히 있나요? 거기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스스로 다 알아서 자기네 주민들 스스로가 단독들이 자원봉사 나와서 동의서 거두면서 노화주택 우리 저 인간 내주세요 이렇게 다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연락할 창구가 없어서 이럴 거고 야 왜 지금 와서 너네 이런 설명해 지금 이런 설명에는 진짜 그나마 이런 중요한 젊은 사람들이 인제서도 그나마 깨닫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우리 주민들 좀 모아서 설명 좀 해줘 지금이라도 우리 해볼게 그래? 그런 의지가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 만든 거지. 가만히 있다가 니들 이리 와서 이거 찍 보냈어? 그런 거 아니죠. 아무리 이게 아파트 사람들 여러분 접촉이 안 돼요. 각자 이제 직장이 있고 바쁘시니까 사실 연락을 해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락을 해도 아파트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연락해? 우리는 이제 연락을 받고 질의응답이니까 네.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 보이는 건 저는요 내년에 남측 절대로 저 수익성 때문에 제가 혼자 못 갑니다. 22층 2동짜리요? 그거 왜 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하면 관리비도 너무 비싸고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되면 전체를 아까 같이 다 하면 모양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그렇게 저 같으면 다 통합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요. 여기서 그 극동이 왜 지금도 나는 앞에가 학교라서 4층 5층이라서 한강이 잘 보여. 근데 극동은 제자리 안 해줘.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걸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에 따라 이 땅까지 좀 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 이 주택에서는 저 아파트 쪽에서는 여기 빈 나대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상가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 다 아예서 이거 깨끗하게 이거 전체를 다 정말 달라지죠. 이래 되면 이게 당연히 이게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역시 쉽게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도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전체를 저 같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설계 사무실에서 그려온 게 이게 1000세대가 넘어가면 세대당 3제곱미터 약 한 평 좀 안 돼요. 기부 체납을 공원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약이 없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 1400이면 거의 한 1200평 정도를 땅을 내줘야 돼요. 공원으로. 그래서 여기 이 설계사는 정말 대한민국의 거의 1등입니다. 이 설계사는 공원을 극동에다가 내줬습니다. 극동에다가. 왜? 어차피 이 극동을 나르는 이 도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라서. 그러면 단지가 완전히 극동은 내 자리에 지어줘 하면 완전히 단지를 가릅니다. 주차장 연결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돼요. 그러면 극동 자체적으로도 지어놔도 이 여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몇 억 차이 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단지를 가르는.
자, 그러면 이 도로를 없애지 못할 거라면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도로가. 이렇게. 근데 이만큼 도로가 딱 공원 필요한 만큼만 기부천하고 도로를 이렇게 내줘서 여기는 완전히 한 단지처럼 이렇게 제한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림이 끝내주는 거죠. 이리 되면. 그래서 최후에는 저는 이것까지 전체를 이렇게 통합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여기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독주택 부지에 상가 3동을 세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가는 가능하면 안 질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가는 분양 안 됩니다. 옛날로 다릅니다. 상가를 질 때는 250% 짓습니다. 상가를 아파트 짓겠다면 300%를 줍니다. 용용 300%는 50%가 늘어나요. 그리고 상가가 상가 받는 것보다 상가가 아파트 받는 게 아마 한 10억에서 20억 이익입니다. 그럼 누가 상가를 지어요? 상가를 질 생각도 없는데 누가 단독주택부지에서 상가를 3동을 세운다? 도대체 이게 구조적으로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극동에서 방해하기 위해서 단독까지 이게 합류하는 거를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퍼뜨린다라고 일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단독 중에서 아주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주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지금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느 한 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낸 소문 같고요.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단독주민들이 전혀 한강조망과 평당 2억 원을 한강조망과 평당 2억 원을 요구한다? 아니, 이거 요구하면 안 되죠. 이거 여러분 요구 안 해도 한 60%는 한강조망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도 단독을 하면 거의 안 되는 거를 60% 돼요. 또 한강조망되는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가가 매도 비쌉니다. 같은 34평 기준으로. 실제로 한강 보인 만큼 비싼 우성이 한강 다 보인다? 몇억 비싸요. 그냥 받아요. 우성조합원들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이러면 누가 단독을 통합시켜 주겠어요? 이거 한강조망 이거 상관없이 자산 가치가 20억에서 50억, 60억으로 뛰는데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기단지는 통합재건축이 불가하다? 아니요, 이게 업체 선정해서 지금 7억 5천이 부에 내일 모레 이제 도장 찍고 인허가 신청한다니까요. 이게 왜 불가능하죠? 지금 진행해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보험이사를 쓰면 집을 빼앗긴다. 이거 아주 어느 단지든 대표적으로 비대위들하는 선동입니다. 이게 자산 가치가 2배에서 2배 반이 오르는데 이걸 뺏긴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걸 뺏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요하게 이런 찌라시가 돌고 프랭카드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보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라고 했습니다. 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많은 1,몇백 세대를 짓는 재건축을 방해하는 업무방해고 명예훼손이고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이거는 정말 형사처벌 받아야 될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건 앞으로는 즉각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형 동의서 즉시 처리하세요. 이거 극동에서 하는 거죠. 이분들이 도대체 나중에 무슨 원망을, 이 진짜 어마무시한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이분들은 결국은 단지에서 못 잡고 팔고 도망가야 돼요. 결국은. 이거 정말 말이 안 돼요. 대책전 세력의 통합정산제 통일을 거부하세요. 자, 그러면 단독을 하시면 돼요. 극동은. 그래서 빼줬지 않습니까? 단독을 하라고. 그런데 어이없는 거는 우성을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 우성을 빼고 우성하고 안 하면 4개 하면
비례율이 66.12%. 아까 100이 기준인데 60이 그래서 분담금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에서 10억을 낸다. 그런데 극동, 안암, 성원, 현대 북측을 단독을 넣으면 우성을 빼고 우성하고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이 얘기해 보니까 우성을 빼면 비례율이 109%가 돼서 분담금이 4, 5억으로 뜬다. 세상에 비례율이 거의 40% 이상 차이 나는데 분담금 이것밖에 차이 안 난다? 자, 대한민국에 이런 찌라시를 뿌리려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 비례율이 어떻게 해서 66%인지 자, 공사비는 평당 얼마, 분양수입은 평당 얼마, 그 다음에 지출은 얼마,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은 지금 단독은 얼마, 빌라는 얼마 해서 이렇게 했더니 66.1%. 이거 이렇게 했더니 109%라는 사진 내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다면서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거 설명할 때 이 근거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있어. 오케이 이따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이거 써줘서 자기가 지금 대신 한다고 이제한테 얘기했대요. 그죠? 들으셨죠? 자 세상에 자 이거 제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우성 빠지고 단독하고 극동이 들어가면 어떻게 비율이 높아지죠? 가장 좋은 한강변에 가장 우수한 제 세대수 많은 이 단지를 빼내고 극동하고 뒤쪽에 있는 단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아진다? 무슨 이유로? 자 비례율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차이 나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분양 수입이 늘어나면 분자니까 분양 수입이 엄청 늘어나면 비례율이 늘어나죠. 분자니까. 그 다음에 지출이 분양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잖아요. 지출이 왕창 떨어지면 분자가 커지니까 비례율이 높아지죠. 우성이 빠지는 거하고 저 단독하고 북측하고 극동이 늘어나는 거에 이 저 분양 수입이 우성이 빠지면 훨씬 분양 수입이 줄죠. 한강 조망대는 전 세대가 300 몇십 명이 빠지고 한강 조망이 잘 안 되는 세대가 들어갔으면 분양 수입은 제가 조용해요, 조용해서요. 그럼 이따 질문 들 사항이 있어요. 드릴게요. 자, 그걸 빠지면 분양 수입이 낮은 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분양 수입이 늘어나죠? 줄어들죠. 그러면 비례율이 역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출이 어떻게 똑같아야죠. 이렇게 통합하나 지금 네 단지 통합하나 지출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대수가 거의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이 변수는 뭐죠? 분모에 있는 종전평가 금액. 이렇게 묶으면 종전평가 금액이 2배로 올라갑니까? 우선이 빠지고 극정 이 북측에 단독이 들어가면 지금의 아하 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산제가 지금 위에는 통합이잖아요. 여기는 독립이고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해주셨나 봐요? 통합인 독립받는 날 누가 아니 생각해보시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 아닙니까? 독립정산제하고 통합정산제는요 그러니까 안돼 비율을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성이 제자리 건축을 하고 조용히 하세요 독립 아니 조용히 하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왜 조용히 하는 아니 거예요? 지금 설명 중이에요 제 시간 아니에요. 아니 질문 준다고 했어요 말씀하세요. 오늘은 단독하고 하는 건데 아니 왜 극동이시죠 이분이 지금 지난번 이 단독 주장 아니 이렇게 통합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분이. 예. 저희가 어? 만들었어요. 이분이 이 자리에서 그 설명했던 분인데 내가 이런 한 게 말도 아니고 안 되는 이런 진짜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동이 아니야. 어? 아니 지금 자. 오늘은 알았어요. 조용히 알았어요.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네 질문하세요. 단독에서 아 잠깐만요. 아니 오늘은 극동에서 질의 질문 하지 마세요. 아니요. 단독만 하세요. 오늘 단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 말씀 안 하셨어요. 잠시만요. 왜 방해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한 건데. 근데 저희가 방해하는 거 조용해요. 자 조용히 우리가 하세요. 만들었어요. 근데
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자, 아나 오늘은 국동은 나가라고. 오늘은 단독 재건축, 단독 주택하고 연립문안 위한 설명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석을 할 내가 허락을 했지만 질문은 예. 우선 단독 다 받은 다음에 받을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위원장님. 앉으세요. 아니, 근데 자, 단독을 연립 다 받은 다음에 받을게요. 우리도 오케이. 단독만 온다 그래갖고 왔는데 이렇게 네, 여기서 그럼- 아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돼요. 쫓아 방해는 다니면서 누가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안 해야죠 그러면. 방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지금 아니, 설명이 지금- 무슨 설명이? 아니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단독 연립분들 편하게 무엇이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설명이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저 오라고도 안 할 거고요. 아니 저는 부동산에서 저거를 봤어요. 부동산 이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는 단독이 100% 동의해야지 된다고 아파트는 75%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까 75%라고 하셨더라고요. 75%의 3분의 1.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단독은 100% 해야 돼요. 아 원래는 서울시가 100%를 요구하긴 해요. 근데 법은 100%라는 게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 100% 하면 하지 말라는 그래서 거고. 그걸 여쭤보려고. 오케이. 네. 자, 또 질문하실 분. 예. 혹시 단독에서 요구하시는 그 퍼센테이지 이상 돈을 받으면 극동을 빼고서라도 단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극동을 극동 빼고 단독만 갈수 들어갈 있냐고. 수 있는 퍼센테이지. 아 극동을 빼고 단독이 들어갈 수 있나? 아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극동이 빠지면 단독은 통합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이건 진짜로 좋은 질문하셨어요. 지금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통합의 변경이 자 법이에요. 원래 이게 지금 저 방비동 이런 데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무조건 단독 연립은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무조건 재건축입니다. 그런데요. 재건축하는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단독이 이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는 포함을 시키도록 허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원은 현재 30년이 안 됐습니다. 30년이 안 됐는데 이 성원이 어떻게 들어갔냐? 아남, 우성, 현대를 합쳐서 20% 안에가 이 성원이 들어옵니다. 간신히. 그러니까 성원까지는 포함할 수가 있어요. 성원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단독까지 넣으면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성원이 빠지든 단독이 들어가면 단독이 들어오고 성원이 빠지든 이거는 힘들죠. 그런데 극동이 들어오면요. 이 면적이 이제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전체의 20% 범위에 간신히 들어와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이 표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극동, 안암, 성원, 현대하면 단독화하면 이렇게는 지금 재건축 못해요. 아예 못하는 걸 띠라시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이 세 개의 면적의 2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설명을.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 여러분도 그래서 국동도요. 이 내기단지가 국동만 따라오는 거는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싫다고 했어요. 사실은. 하려면 극동하고 단독하고 같이 받아오면 우리가 통합을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극동이 나서서 여러분들 지금 받아온 거예요. 60%를. 극동이. 그럼 뺄 수가 없겠네요. 다 같이 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국동 빠지면 단독 여러분들 합치고 싶어도 절대로 못 합칩니다. 그러면 같이 오셔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극동이 빠지고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인데 이거는 내기단지가 해줄지 안 될지는 내가 볼 때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줄 것 같은데 내년 7월 되면 성원이 3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성원도 들어가요. 이제.
성원대 들어가면 이 4개 면적의 20% 여유있게 들어오죠. 그 밑에는요, 남쪽은요. 남쪽은 지금은 이거는 저희가 이미 조합이 돼서 현재는 논의예요. 논의인데 이렇게 조합을 하면 근데 조합 대 조합으로 통합이 가능해요. 조합 대 조합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1년 뒤에 통합이 이제 1년 뒤에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내년 아까 일정상은 내년 이때쯤 되면 조합 설립 하거든요. 조합 설립하면 조합 대 조합은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면적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도. 면적으로 하려면 내가 볼 때는 극동까지 들어오면 간신히 이것까지 돼요. 이제 면적으로. 그 넘는데요, 그래도 좀 넘는데. 아니요. 간신히 돼요. 조금 넘네요, 조금 넘나.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요. 넘어서 안 된대.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뭐 좀 안 돼도 내년엔 되겠네요 또. 그죠? 아 그런데 올해 하면 좋지만. 아니 잠깐만 이 4개 단지가 마냥 그렇게 기다리느냐 이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업체 선정해서 자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이제 다 가졌어요. 다 거뒀고 그 다음에 계약서도 그 동의서를 갖고 있어요. 계약서를 A안 B안인데 어떤 걸 할까 해서 그걸 정내면 내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도장 찍어요. 다음 주에는 도장 찍고 업체는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원래는 전당적으로 조합 설립을 하는데 조합 설립을 하는데 그때 이거는 조합 대 조합으로 통합이 돼요. 근데 요 두 개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가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 1년 동안 새로 해야 돼, 새로. 그러니까 빨리 해야 공사비도 오르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 당연하죠. 공사비가 1년이면 엄청 오르기 빨리 때문에 하긴 해야 돼. 4개 단지가 마냥 기다려주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잠깐만 또 단독 여기 쪽에 저 질문하실 분. 아까 질문하신다고. 단독 왜 없는데 아니. 잠깐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독인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저희가 뭐 설계도도 지금 보는 것도 없고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단지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단지 계획을 하는데 어차피 이게 조합 대 조합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단독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요. 아니 조합이 없어도 그때 아니 가서 잠깐만 조합을 그거는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생각이고 지금 1년이면 공사비가 평당 몇백만 원씩 올라요. 그거는 어쨌든 건축가 쪽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 자 단독도 기량할 거라면 왜 내년 내후년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맞아요. 할 거라면 빨리 해야죠.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1년 기다려야 되는? 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고.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계획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이 나와야 재고 층수도 결정되고 용적도 500% 원리 결정되고 모든 것들은 이 지금 업체 선정을 계약하고 한 10개월 정도 돼야 이 큰 그림이 나와요. 지금은 4개 단지도 그 그림 아무도 몰라요. 계획 아니라는 것만 한번 설명했죠. 오늘 지금 설명한 요거 정도가 다예요. 근데 이것도 바뀌어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왜 너는 아무 밑거름도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한테 동의서 먼저 요구해? 다 다른데도 아무 뜬금없이 동의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동의서가 시작이고 이제부터 그걸로 뭔가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결과물이 그러면 나오죠. 이제 정 불안하시면 그 한남동이나 그 재개발하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궁금증을 다 그러니까 이쪽에 못 믿으시면 다른 데 부동산 아니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여기 다 설명. 바로 옆에 여기 추진위원회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근데 이 동네는 이제 못 믿으시니까. 아니 레인이역 추진위원회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이 앞에 여러분 맞은편에 있는 거기 신통기획 그 주민들은 단독이나 연립이나 그렇게 단시간에 서둘러서 동의서를 내고 지금 조합 설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내가 설명했지만 시간이 한 5년이 걸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요 여기 합류하면 다른 데 10년 걸릴 걸 10년 걸릴 걸 1년으로 단축해 버리는 거예요. 8년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오기 전 3년 동안 계속 여기 위원장도 계시네요. 계속 추진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나마 제가 드라이브를 도와줘서 금방 합의하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합류하면요, 재건축 입주를 10년 이상 앞당긴다고 보시면 어디에 대한민국에서 8년 안에 지금부터 8년 안에 입주한 데가 어디 있어요? 빨리 해야지 돈 네. 돈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디든지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소통도 그렇고 단독에서도 그렇고 100% 동의를 받는다라는 건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5%나 아니면 뭐 70%, 30% 이상의 돈만 받으면 같이 통합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지금 10집 정도 나왔대요. 10집. 여러분들이 10집을 이제는 여기 뭐 준비위원장 혼자 이제는 방법이 없어 한대요. 주민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로 그대로 단독이나 연립 기분대로 남아서라도 준비위원장하고 힘을 합쳐서 우선은 자원봉사할 사람들 젊은 사람 위주로 10명 뽑아서 준비위원회 만들고 이 10명이 진짜 맨투맨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면 10일 안에 10명 못 받겠어요? 자, 또 하나는요. 일단은 먼저 동의서 넣어서 일단 진행해요. 진행하다가 결정적인데 마음에 안 들면요. 내년에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하세요. 아니 팔면 되잖아요. 10억으로 넣어서. 아니 뭐 20몇 억에도 팔든지. 아니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내가 재산 다 망가진다고 뭐 재산 뺏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내년 조합 설립할 때 똑같은 동의서를 내야 돼요. 단독 75% 그 다음에 3분의 2 똑같이 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반대하면 그냥 여러분 빠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스타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에 이견이 있어요.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 내년 이때쯤 조합 설립할 때 여러분들 뚫뚫뚫 뭉쳐가지고 동의서 25%만 딱 잡고 있으면 끝!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자, 또 질의하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걱정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단독에서는 혹시 감정평가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많이 평가 자기 집을 이렇게 제대로 못 받을까봐 자, 아파트가 막 너무 잠깐만요. 많으면 그런 걱정도 잠깐만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는 내가 아까 단독이나 상가는 독립정산제를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정산제가 뭔지 뭐냐면 몰라요. 네, 설명- 독립정산제가 뭐냐면 아까 통합정산이나 독립정산이 네, 뭐냐면 네. 각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 결정적으로 땅이 있으면 이 땅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몇 평을 지을 수가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100평 있다. 500% 짓는다. 그럼 500평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주거 1종인가 뭐 2종인가 모르겠는데 단독 거의 주거 1종이에요. 1종은 지금 현재 뭐 200% 이래요. 이거는 500%까지 종상향 가는 과정에 기부 체납이 지금 아파트 같은 건 300%까지 되죠. 300%에서 500% 가는 거는 기부 체납을 뭐 예를 들어 열을 해준다면 단독 같은 경우는 20, 30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적게 드리는 거를 200%에서 500% 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100평 가지고 있는데 기부 체납해서 이만큼 내주고 나머지 땅 가지고 이를 땅을 500%를 지니까 한 400평을 짓는다 이렇게 나오면 이 400평에 대해서는 공사비도 알아서 내는 거고 요 사람 단독만 따로 여기에 분양 수익도 여러분들이 갖고 이러는 거예요. 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또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독립정산 어떻게 하냐면 독립정산제 안 하고 통합을 해버리면 막말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단독한테 감정평가를 낮게 해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거기 손해본다고 해서 아파트로 그 이익이 오지가 않기 때문에 낮게 해야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낮게 해서 이 이익을 아파트에 뺏어갈 수 있다면 낮게 하겠죠. 근데 독립정산제는 벽이 딱 가려져 있어서 이 이익을 못 가지고 가니까 낮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단독끼리만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단독끼리만. 그러면 단독끼리만 감정평가하는데 여러분 40세대가 단독이 있으면 단독 중에서 어느 놈은 비싸게 하고 어느 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누구를 위해서? 조합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단독 안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감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정산제 만약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이익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아파트는 평당 엄청 높게 하고 단독은 낮게 해버려서 이걸 이 이익을 이쪽으로 아파트로 뺏어간다면 이건 내가 볼 때는 심각해지죠. 구조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게 독립생산제라는 거예요. 독립생산제. 그거를 극동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도 독립생산제 해줘. 지금 그래서 참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 성원, 우성 이런 데는 거의 300%가 넘어요. 300%인데 500%를 줘도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땅이 뭐 5,000평이다. 그러면 이미 15,000평 이미 지어져 있어. 근데 500% 해봐야 기부처럼 하고 500% 해봐야 임대주택 떼고 나면 별로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분양 수입이 많지가 않아. 근데 300 몇 프로인데 극동은 예를 들어서 뭐 200 몇 프로야. 예를 들어서 219야. 219.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성이나 다른 데가 319라면 100%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아파트가 적게 지어져 있어. 근데 똑같이 500으로 하면 더 많이 지어져. 많이 지으면 분양수익이 더 많아져. 내 때문에 분양수익이 많아지는 거 왜 독립생산자라고 뒤섞어서 해? 아파트는 4개가? 이거에 불만인 거거든요. 이거에 불만. 근데 단독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아파트끼리는 지금 저 업체도 극동한테는 500% 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서 기부처는 얼마고 임대주택 얼마고 이렇게 개별로 계산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정산제를 구조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아파트끼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단독 얘기했지만 용용 얘기했지만 극동이 500% 갈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분명히 100% 좋아 여유 있어. 500% 갈 수 있는 건 현대가 있기 때문에 500%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300밖에 안 돼요. 300. 200%를 더 받는 과정은 현대 아파트하고 통합을 하기 때문에 500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 내놔야죠. 이렇게 저렇게 따지니까 그냥 통합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런데 우리는 몰라. 그럼 모르면 단독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단독 여러분들은 뭘 뺏긴다. 예를 들어서 종전평가, 감정평가, 형편없이 못 믿으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를 하나 별도로 선정해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평가, 여러분 스스로 하면 돼. 조합에는 여러분 터치하지 말도록. 자, 감정평가서는 2군데를 뽑는다. 조합에서는. 한 군데는 구청에서 해줘요. 왜냐? 조합장들 못 믿겠어. 그러니까 구청에서 온 놈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건 믿을만 하죠. 조합에서 뽑는 감정평가는 못 믿겠어. 그러면 단독 여러분들 하나 뽑으세요. 그 돈 안 들어요 별로. 100만 원 정도 들죠. 네. 여러분이 해서 2개 평균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은 아니면 상가는 여러분들의 감정평가사하고 구청에서 뽑은 거 둘이 하면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는 거짓말들이에요. 감정평가에서 우리 단독을 망하게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질문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발표했는데 임대주택하고 기부채나 한 번만 질문 제대로 받지 말고 좀 아니 남의 단지 지금 그러지 마세요. 오세훈 시장이 뉴스에 나와서 하는데요. 이제부터 재개발을 막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하고 임대주택 그걸 비율을 좀 낮추겠다. 더 낮추고 있어요. 그 기사를 봤어요. 네, 더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아니 어찌됐든 지금 만약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당선되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엄청나게 완화시키고 있어요. 아까 500%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이 서울시장 됐다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임기 4년 동안 뭔가 가시적으로 진행시켜버려야 돼요. 이주시켜야 돼요. 더 이상 끌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예를 들어 땅을 파고 있다. 그러면 되돌리기 힘들지만 아니 땅 팔 때까지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설계 변경해요. 땅 파가지고 기초가 다 돼 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이 안 되죠. 기초를 다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완화되는 거 다 받아서 적용하면 돼요. 자, 이제 단독에서 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단독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 말 명심하세요. 언제든지 빠질 기회가 있어요. 내년에 조합설립 할 때 여러분 25% 뭉쳐가지고 우리 하지마 하면 여러분 빠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진행해야 되거든. 지금 이거는 무조건 진행하다가 최종 안을 보고서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때 내년에 스톱해버리면 돼요. 이거를 왜 지금 뭘 묻고 따지고 그러죠? 묻고 따지고 하면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이거를 내가 8월 31일까지 아니 7월 31일까지 13일 준 거는 10명을 13일 준 거는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이거에 13일 가야 돼요. 2, 3일이면 다 받아야지. 이건 못하면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오늘 제 이 설명회가 두고두고 기억이 날 거고 왜 우리가 그때 그 한영기 조합장 얘기를 안 들었을까? 오늘 여기 새 준비위원장하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이 10명을 위해서 13일 동안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단독은 더 이상 없죠? 자, 시간이 없어요. 아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만 더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 빨리. 지금 단독 주택들의 재통합 문제, 재건축 문제, 또 다른 단지에서도 지금 말 못하게 덩어리 안고 있는 방법이 한영기 조합장님만 지금 벌써 우성에 대해서 우성은 제자리 재건축,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정산 방식, 그것도 헤비스가 아니라 헤박스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라. 지금 단독, 북쪽 단독에 있는 몇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왜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한다면 전제적인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왜 우성만을 위해서 제자리 재건축하고 정산 방식도 그리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도 예를 들면 그렇지 않고. 오케이. 김 회장님, 지금 입주자 대표이장, 잠깐만. 입주자 대표이장. 오케이. 근데 예, 알겠어요. 앉으세요. 서면으로 하십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이장님 아니세요 지금? 대표님도 나라 그리가 있어요. 잠깐만. 중립을 지키셔야죠. 중립을 지금. 이거 지금 그 중입니까? 잠깐만. 앉으세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도 중립을 안 지키시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성 땅이 이겁니다. 지금 우성은요 한 7층 이상 되면 거의 대부분 안 퍼펙트하게 조망되고 있어요. 한강 조망대요. 지금 여의도 이천동의 신동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 아시죠? 한 단지 이건 통합 아닙니다. 한 단지를 지금 두개더요. 지금 현재 동이 한강이 완벽하게 보이는 동하고 안 보이는 동, 완벽하게 보이는 동은 먼저 한강변에 우선 배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한 단지 재건축에서도, 예, 한 단지 재건축에서도 한강변에 있는 거를 한강변에 우선 배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우선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우선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선 편이 드는 게 아니고, 우선가는 대전제가 원래 우선 자체적으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우선은 자체적으로 됩니다. 재건축이. 왜? 450세대 되니까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요. 그리고 거의 100% 한강 조망이 돼요. 자체적으로 해도. 단독으로 해도요. 40몇 층, 50몇 층 하면 단독으로 해도 100% 한강 조망이 돼요. 단독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같이 하는 게 훨씬 이 우성도 이익이다 하니까 우성도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우성이 동참하는데 나한테 첫째 주장하는 조건이 뭐냐? 여기는 제자리 재건축을 인정해줘라.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한강에 한번 뒤섞어버리면 재건축을 동의 안 한다. 여기 있는 단독 여러분이 우성이라고 그런다면 여기 뒤에 있는 여러분들 한강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하고 뒤섞어서 분양한다면 이 재건축 하겠습니까?
이 전제 조건은 이 사람들하고 통합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진구의 1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빠져버리고 단독으로 가고 여러분들 백날 뭉쳐서 해보세요. 이건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자, 이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1400세가 여러분들의 강진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현대라는 이 기간도로에 접혀있는 우성도 안 접혀있어요. 왜? 요거 사야만 접혀요. 이거 사야만. 그래서 이걸 살려고 해요. 근데 이 도로에 접해서 현대가 있으니까 얘가 500%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야 내가 지금 현재 100%가 적어 용적률이. 왜? 100% 내가 만큼은 내가 이긴데 왜 이 새끼들하고 독립정산대 안 해줘? 그러면 얘 때문에 200%가 올라간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현대가 이렇게 뒤섞지 않으면 여기 또 안 해준대. 극동이 만약에 지가 독립정산을 원해 그러면 너 혼자 해라고 다른 데가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각자 해야지. 그래서 극동 따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엄격 통합하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극동을 지금 통합하라고 지금 사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설명에 극동을 위한 설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극동은 자체적으로 지금 75%를 거뒀어요. 다른 젊은 분들이 저런 분들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75%를 거둬 우리도 통합해줘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니 혼자 하면 되는데 지금 남의 단지여가지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구하면서 설명해주신 한양기 대표님을 위해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전 윤혜 의원님